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소식, 최근에 있었던 제가 짚지 못했던 소식들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4월 11일쯤 대략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태국에 있는 방콕에서 리플 리전 모임을 했었죠. 예, 지역 모임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두바이에서 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리플 리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그 사진 몇 장을 최근에 리플사가 어제 오늘까지 해갖고 업로드를 했잖아요, 트위터에.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바이에서 최근 모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태국에서 있었던 동남아시아 리전 모임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11일 날에 이제 리플사에서 인사이트에 올렸던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리전 모임은 다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크게 막 주요한 얘기는 없고, 앞부분에는 이제 시안 커머셜 뱅크, 지금부터 이하 줄여서 SCB라고 부르겠습니다. 리플사도 여기 이하 줄여서 SCB라고 쓰겠다고 여기다 가로치고 해놨죠. 자, 보면은 본인들, 태국 자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노동을 열심히 해갖고 이제 인건비를 벌어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게 그 규모가 68조 달러라고 합니다. 되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전체죠. 사실 태국만 포함하는 거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체입니다. 전체 규모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CIMB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확대가 안 돼. 요 CIMB 작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11월 중순쯤에 있었죠. 그때 그 현장에서 리플사의 파트너로 바로 엑스커런트 사용자로 들어온 동남아시아의 그래도 랭크 안에 있는 큰 은행입니다. 자, 여기 두 곳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ESC가 안 먹지? 뭐지? 뭐죠? 네, 이 두 리플의 파트너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맥락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적혀있지만, 여기 고통,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첫 번째로는 이제 CIMB 같은 경우인데, CIMB가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다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CIMB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한 얘기를 바탕으로 리플사가 한 얘기겠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을 방해하는 거는 웨스턴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CIMB가 그 스피드샌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본인들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뭔가 좀 더 이런 서비스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본인들이랑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었던 웨스턴 유니언이 방해를 한대요. 못하게.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지금 왜 본인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힘든 포인트가 뭔지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턴 유니언과 파트너를 맺어서 이거 돈을 보내는 거를 웨스턴 유니언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진짜 피땀 흘려갖고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들한테 리어드로,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80%는 다 웨스턴 유니언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삥을 뜯기고 있다. 누구한테? 웨스턴 유니언한테.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왜 리플사의 솔루션을 되게 반기는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는 저 부분을 듣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히 한번 더 느낀 건데, 웨스턴 유니언은 사실 리플사와 함께 초창기 때부터 함께 파트너가 돼서 이 혁신을 주도할 그룹이 아니라, 초창기 때, 나중은 또 몰라도 지금 초창기 중반기 때까지는 아마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얘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어서 얘기하면 이제 CIMB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 보자. 시아은행 얘기가 나오겠죠? 짜짜짜짜짜짜.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네. 그냥 오래 걸린다는 거.
자, 이제 나오네. 시아은행 얘기가. 자, 그래서 아까는 그런 뭐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를 맺어서 하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거 이제 상황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고통,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돌리는 거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안 같은 경우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이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려운데, 또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점뿐만이 아니라 기회들도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상황 설명이죠. 보면은 이제 신카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카드 차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통신회사 폰 컴퍼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이 신카드에 차징하는 걸 멈췄다, 요금 부과하는 걸 멈췄다고 하는데 통신 요금은 받겠죠. 그렇다면은 신카드에 차징하는 걸 멈춘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신카드 우리나라 살 때 돈 부과하잖아요. 유심 구매비. 아마 그런 맥락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통신 요금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처럼 시아은행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거 사용할 때 드는 수수료를 차징하는 거, 부과하는 걸 멈췄다고 해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본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런 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한 게 본인들 이제 리플렛 멤버가 되면서 블록체인 서비스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 아마도 리플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데와 파트너를 맺어서 리얼타임으로 레미턴스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뭐 ATM기 뭐 3만 개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일본에 있는 본인 자국민들이 이제 송금하는 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회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플러깅 인투 뉴 네트워크인데, 이 뉴 네트워크는 리플렛을 얘기하는 거죠. 리플렛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와요.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이 통로 간에 연결해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려고 했더니만,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웨스턴 유니언이 그거 하는 거를 방해를 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 입장에선 그건 거죠. 어쭈구리 이것들이 감히 우리한테서 독립을 하려고 그래? 웃기지 마. 우리 거 써. 그냥 그거죠. 우리한테 삥을 계속 뜯겨줘. 그거죠. 그런 맥락에서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CIMB는 바로 관계를 청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야 하고 리플렛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리플렛에 들어오게 돼서 이 본인들이 만든 이 스펜드샌드라는 솔루션, 원래 스피드샌드 아니었나? 이름을 바뀐 것 같네요. 어째? 자, 그거는 현재 31개국 제공이 가능한데, 본인들 비용도 인스턴트 페이먼트는 즉각적인 페이먼트죠. 리얼타임을 의미하는 거죠. 하고 $5 미만의 요금을 부과해서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요, 이 원 커넥션, 그리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 하나의 커넥션이. 이거 뭔 얘기냐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제목이 달려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아은행이 SCB 원 커넥트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멀티옥 기반 제품이에요. 작년 9월쯤에 시아은행이 최초로 이제 멀티옥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그게 리프사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리프사이에서 자료를 뿌렸죠. 시아은행이 최초로 멀티옥을 쓰게 됐다. 지금 그겁니다. 그거 활용해서 지금 앞에 보시면 캄보디아랑 베트남 여기를 연결한다는 거죠. 멀티옥을 활용해서. 멀티옥이 오랜만에 등장했기 때문에 멀티옥에 대해 아직 모르시거나 예전에 많이 언급되고 요즘에 언급 안 됐던 거라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핵심만 설명하면 뭐죠? 멀티옵의 장점은 도달 범위의 확장이 있습니다. 도달 범위가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제목처럼 이게 시암이라고 할게요. SCB. 그리고 여러 은행들이 있겠죠. ABC 있다고 하면은
이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약간 브릿지에 가까운 개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다른데, 그러니까 본인들을 통로로 하는 모든 은행들의 확장 범위를, 그러니까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멀티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어떤 것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엑스라피드를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쓰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를 못 쓰는, 그러니까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고객들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규제 문제.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코인원, 크로스라는 서비스라는 코인원이 그 입장이죠. 그냥 본인이 속한 정부의 규제에 막혀갖고 못 쓰는 경우, 쓰고 싶지만. 두 번째는 엑스라피드를 쓰고 싶지만 본인이 직접 쓰기엔 뭔가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시스템을 원래 기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직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지수의 영역이거든요.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약간 도전이죠. 그걸로 전환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쓰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다고 하는데 그 혜택은 보고 싶어 내가. 근데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기에는 뭔가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이런 입장들. 그러면 바로 시아은행 같은 멀티업이 활성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시아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써야 됩니다. 시아은행이 대신 세틀먼트를 해주는 거죠. 멀티업을 활용해 갖고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티업. 그래서 멀티업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도달 범위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게 현상으로서 뭐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리플렛 멤버가 지금 한 200개 넘은 수준인데, 사실 그보다 많은, 실제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많은 고객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은행을 통해서 아직 리플렛 멤버가 아닌 친구들이 시아은행이 스위프트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스위프트 통해서 둘이 연결하고 나머지 연결은 리플렛으로 들어오게끔 끌어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확장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효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서비스로 냈다는 거, 이들은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어디 국가? 캄보디아랑 베트남에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웨스턴 유니온 참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플렛 멤버인 이제 CIMB나 시아은행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턴 유니온이 정말 의외예요. 저는 이 정도로 기득권 행세를 할 줄은 몰랐어요. 웨스턴 유니온이. 그러니까 종종 제가 그 웨스턴 유니온의 마켓쉐어에 대해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국민은행의 2016년 자료쯤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웨스턴 유니온의 전 세계 그 마켓쉐어가 한 15% 돼요. 레미턴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거죠. 혼자서 전 세계 15% 먹고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영향력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돈도 많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 알았는데, 얘네가 이렇게 꼴통짓을 할지 몰랐어요. 그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저는 진취적인 요소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에 꼬장을 부릴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얘네는 확실히 엑스라피드 초창기에 쓰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꾸로 약간 강압적인 선택을 받는 위치에 놓여서 그제서야 쓰게 된다면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보시는 CIMB, 시아은행, 머큐리 FX, 또 뭐 있을까요? 인스타램, 그리고 샌드프렌즈, 샌드프렌즈 맞죠? 샌드프렌즈, 그리고 또 트랜스퍼고,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엑스라피드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웨스턴 유니온보다 더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돈을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겠죠. 회사를 찾겠죠. 은행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금융기관들을 찾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현재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웨스턴 유니언의 그 점유율을 많이 뺏어 가겠죠. 그러면은 웨스턴 유니언이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아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죽거나 다이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변하거나. 변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리프사 솔루션을 똑같이 채택을 하던 아니면 리프사 솔루션만큼 굉장히 좋은 거 다른 어떤 거를 찾아야겠죠. 예. 그날이 돼서야 얘네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꼴통짓을 할 줄이야. 오히려 방해를 놓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참 의외예요. 본인들 돈 벌고 싶어도 그렇지 심하게 꼬장을 부리고 있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런 부분은.